안녕하세요. 2024년 3월 8일 DMQA 오픈 세미나를 맡은 추창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디퓨전 모델스 폴 타임 시리즈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발표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MQA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 과정으로 재학 중인 추창욱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디퓨전 모델과 타임 시리즈 임퓨테이션, 포캐스팅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아래 메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계열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디퓨전 모델이 가지는 강점과 디퓨전 시계열 모델들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계열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시계열 데이터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된 순차적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근래에는 자동화 및 센서 기술들의 발전으로 대규모 시계열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들은 시간에 따라 관측된 값이므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턴이라 함은 다음 장표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 상승 혹은 감소하는 추세, 고정된 빈도로 반복되는 주기적인 패턴을 나타내는 계절성, 고정된 빈도는 아니지만 증가나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주기성이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분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예측, 결측치 대체, 이상치 탐지, 분류 태스크가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고 결측치를 대체하는 작업에 디퓨전 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디퓨전 모델이라 함은 데이터로부터 노이즈를 조금씩 더해 완전한 노이즈로 만드는 과정인 포워드 프로세스와 완전한 노이즈로부터 조금씩 노이즈를 제거해가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리버스 프로세스로 이루어진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때 디퓨전 모델의 목표는 완전한 노이즈에서 노이즈를 제거해 가는 과정을 학습하여 최종적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고 학습한 데이터의 분포를 토대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퓨전 모델을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고 결측치를 대체하는 작업에서 사용해야 할까요? 시계열 예측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예측은 말 그대로 관측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챌린지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예측 태스크는 관측된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고 이 분포를 토대로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적합한 확률 분포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여러 형태의 패턴을 파악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수집되는 대규모 시계열 데이터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고 결측치나 노이즈가 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로 합니다. 기존 시계열 예측 모델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단별량 시계열 예측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별량 시계열 예측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일 변수의 변화를 모델링하고 예측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지수평활 모형, 아리마 모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들을 개별적으로 학습해야 하고 계절성과 같은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튜닝한 특성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딥러닝 모델들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글로벌 모델을 엔드-투-엔드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과 자동으로 특성을 추출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계열 예측을 하기 위한 이상적인 딥러닝 기반 모델들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할까요? 우선 대부분 개별 시계열은 서로 통계적인 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별량 변수들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습 알고리즘에서 학습자가 아직 접하지 않은 입력에 대한 출력을 만들기 위해 귀납적 편향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하고, 확률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값과 각 예측에 대한 확률 분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데이터의 전체 예측 분포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등장한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의 모델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자기회기적 모델과 생성 기반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기회기적이라 함은 현재 출력이 이전의 출력에 의존하는 모델을 의미하고, 아래는 LSTM, GRU와 같은 모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성 기반 모델들이라 함은 크게 GAN, VA, 플로우 베이스드 생성 기반 모델들이 존재하고, 각각을 기반으로 하는 시계열 예측 모델의 예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디퓨전 또한 이 생성 모델의 종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디퓨전이 기존의 세 가지 생성 모델 방법들보다 가지는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디퓨전 기반 모델은 겐 기반 모델들에 비해 학습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겐은 생성자와 판별자 간의 경쟁적인 학습 구도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모드 붕괴나 학습 초기의 미묘한 균형 설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디퓨전 모델은 점진적으로 데이터 분포를 학습해 나가기 때문에 학습 과정이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퓨전 모델은 겐과 비교하여 더 높은 품질의 생성물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VA는 재구성 손실과 KL 다이버전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때때로 생성물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디퓨전 모델은 VA 모델보다 더 복잡한 데이터 분포를 더 정밀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은 데이터 분포를 정확히 모델링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변환 과정에서 가역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이 레이턴트 벡터에서 역변화하는 과정에 자코비안 디터미넌트의 형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걸리게 되고, 이는 모델이 그만큼 플렉서블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의 전체 예측 분포를 고려할 수 있으면서 기존의 다른 생성 기반 모델들보다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디퓨전 모델을 시계열 데이터에 접목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계열 데이터에 디퓨전을 접목한 모델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시계열 데이터에 디퓨전 모델을 접목한 연구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계열과 같이 순차성이 있는 데이터에 디퓨전을 접목한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장표에 있는 디프웨이브라는 모델인데요. 디프웨이브는 21년에 ICML에 나온 논문이고, 음성 파형, 즉 시그널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끼워 완전한 노이즈의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복원해 가는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음성 파형을 생성해내는 모델입니다. 이미지 생성 디퓨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넷 구조의 모델을 사용한 것이 아닌 레지넷 구조의 모델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바이다일리티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였다는 것 또한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다일리티드 컨볼루션 레이어는 일반적인 캐주얼 컨볼루션 레이어와 다일리티드 컨볼루션 레이어와는 달리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동시에 확장 기법을 적용한 레이어이기 때문에 더 긴 시그널 정보를 효율적으로 포착하고 모델의 계산 복잡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디퓨전 모델을 시그널 데이터에 알맞게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드릴 몇몇 방법론들이 디프웨이브의 구조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 연구되었기 때문에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방법론은 21년도 ICML에 기재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 예측을 위한 디퓨전 모델인 타임그라드라는 논문입니다. 다시 한번 디퓨전 모델의 컨셉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디퓨전 모델은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인풋에 노이즈를 점차적으로 끼워 완전한 노이즈로 만드는 포워드 프로세스와 완전한 노이즈를 다시 인풋의 형태로 디노이징하는 리버스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 시계열 데이터에 디퓨전 모델을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다음과 같이 D 차원의 t만큼의 시점을 가지고 있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 연구는 시점 1부터 t0-1까지가 학습 데이터로 주어졌을 때 t0부터 라지 t까지의 시점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0부터 라지 t까지의 컨디셔널 분포를 알고자 하는 것인데요. 수식에서 아래에 있는 노테이션은 타임 스텝을 의미하고 위에 있는 숫자는 디퓨전 스텝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이는 이 C는 논문에서 코베리에이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카테고리컬 변수를 인베딩한 값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식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각 테이블에 있는 행 하나하나를 간단한 블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할 텐데, 이 과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1부터 t0-1 시점의 정보를 이용해 t0을 예측하고 1부터 t0까지의 정보를 이용해 t0 플러스 1 시점을 예측하는 과정을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의 끝까지 진행하고, 이때 나온 각각의 확률들을 곱한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델이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동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각 블록, 즉 타임스텝마다 디퓨전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이전 시점의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RNN 모델이 사용됩니다. 현재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 타임스텝의 값과 C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가 RNN의 인풋으로 들어가 나온 히든 스테이트 값을 디퓨전 모델의 컨디션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블록과 RNN을 하나의 장표로 합쳐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RNN의 이전 스텝의 X와 C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RNN은 다시 히든 스테이트를 산출하여 이 히든 스테이트는 디퓨전을 학습하는 과정의 컨디션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되는 P세타는 앞서 설명드린 디프웨이브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그라드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그라드는 총 100 디퓨전 스텝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6가지의 데이터셋에 대해 시계열 예측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중 5개의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타임그래드는 자기 회귀 모델과 디퓨전 모델을 활용한 다별량 확률적 시계열 예측 모델이고, 뛰어난 성능을 보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샘플링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데이터에 있는 결측치를 처리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요. 앞서 시계열 예측 챌린지 중 결측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결측치는 현실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발생하고, 특히나 시계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시기에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결측치는 특정 시점의 평균과 분산의 외격을 가져와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데 매우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디퓨전 모델 기반 임퓨테이션 모델인 Conditional Score-Based Diffusion Models for Probabilistic Time Series Imputation CSDI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21년도에 뉴럴 IPS에 기재되었고 CGL 임퓨테이션 태스크의 디퓨전 모델을 처음으로 접목하여 성능을 개선한 방법론입니다. 노테이션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형 CO5는 현재 관측된 값을 의미하고 아래 그림에서는 이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X형 TA는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결측치를 의미하고 장표에서는 이 비어있는 결측 구간을 의미합니다. 결국 CSDI의 목적은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 이 결측치를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관측된 값을 이용하여 타깃 임퓨테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임퓨테이션보단 데이터 제너레이션에 더 가까웠고 관측된 값과 결측 부분 모두에 노이즈를 추가하여 학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관측지에 추가된 노이즈에 의해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CSDI는 컨디셔널 옵저베이션에 노이즈를 추가하지 않고 디퓨전 모델의 조건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CSDI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의 영감을 받아 셀프 슈퍼바이스드 트레이닝 기법을 만들었는데 그 스텝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측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되는 과정은 임의의 결측치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실제 결측치의 분포를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임의의 결측치를 만드는 전략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각 전략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랜덤 스트래티지는 결측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는 경우 관측된 값에서 랜덤한 퍼센트를 선택하여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히스토리컬 방법은 학습 데이터에서 결측치가 등장하는 패턴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반대로 테스트 패턴 전략은 테스트 데이터에서 결측치가 발생하는 패턴을 알 수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믹스드 스트래터지는 랜덤 스트래터지와 히스토리컬 스트래터지를 합친 기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 만한 전략은 테스트 패턴인 경우인데요. 논문에서는 테스트 패턴을 아는 경우라고 표기하였지만 포캐스트 태스크와 동일한 태스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결측치를 만들었다면 결측에 해당되는 부분에 노이즈를 추가하고 모델에 노이즈화된 타겟과 관측값 그리고 현재 노이즈 레벨 T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습은 예측된 노이즈와 실제 노이즈의 차이를 줄여가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타임그래드는 과거의 정보를 컨디션으로 넣어주기 위해 오토 리그레시브한 RNN을 이용하여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반면 CSDI는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 종속성과 특성 종속성을 반영하기 위해 디프 웨이브 모델에서 바이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레이어 대신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한 1D 트랜스포머 레이어 2개를 사용함으로써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아래에 보이신 것과 같이
시간 종속성을 반영하고자 한 템포럴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피처 텐서들을 입력을 받고, 피처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피처 간 의존성을 학습하기 위해 템포럴 텐서를 인풋으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퓨테이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집중치료실의 48시간에 대한 데이터와 36개의 측정소에서 측정된 공기질 데이터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확률적 임퓨테이션의 결과를 보시면 이때 당시 소타의 성능을 가지고 있던 GPVA보다도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 더 좋은 성능을 CSDI가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GPVA와 CSDI의 임퓨테이션 결과를 비교한 장표입니다. 현재 보이는 이 회색 점선은 GPVA의 결과를 의미하고, 여기서 보시는 이 초록 선은 CSDI가 예측한 결과, 여기에 있는 이 파란 동그라미는 실제 결측값이 가져야 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시각적으로 봐도 CSDI가 실제 결측값에 더 가까운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확률적 임퓨테이션 뿐만 아니라 CSDI는 디터미니스틱 임퓨테이션 태스크에서도 소타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디터미니스틱 임퓨테이션이라 함은 여러 가능한 결측값들을 예측하고 이런 결측값들의 평균, 중앙값과 같은 특정 한 값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총 100개의 샘플을 생성하고 미디안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CSDI는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이용한 타임 시리즈 임퓨테이션 모델이고, 기존의 다른 확률적 혹은 디터미니스틱 임퓨테이션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샘플링 속도가 느리고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장기 의존성을 포착하기 위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매우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년도 TMLR에 SSSD라는 모델이 등장하였습니다. SSSD는 Structured State Space 모델을 활용하여 시계열 데이터의 결측치를 대체하고자 하였습니다. SSSD는 CSDI에서 영감을 받아 인풋 데이터에 임의의 결측 구간을 만들어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모델 아키텍처는 디프 웨이브와 S4 레이어를 합친 형태를 구성하였습니다. CSDI는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이용하여 시계열 데이터의 장기 의존성을 포착하였고, SSSD는 S4 레이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S4 레이어는 어떤 레이어일까요? S4 레이어는 Structured State Space 모델에서 재현된 레이어로 제어 이론에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상태 공간 모델이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시스템의 상태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수학적 모델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간단한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태라 함은 어떤 주어진 시간에 전체 시스템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 변수 부분 집합을 의미합니다. 좀 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상태 방정식을 다이어그램과 함께 살펴보자면, 위에 있는 이 식은 인풋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이를 상태로 변형해주는 식을 의미하고, 아래 식은 상태를 이용해 다시 시퀀스를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식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어떤 시계열 데이터에 지수평활법을 적용한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수평활법을 적용했을 때 나온 어떤 결과물은 이 시계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담고 있는 어떤 선이 될 것이고, 저희는 이것을 상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를 많게는 수백 가지의 상태 벡터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상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찾기에는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fficiently Modeling Long Sequences with Structured State Space라는 논문에서 히포 이론을 적용해 상태 행렬을 어떤 특정 행렬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상태 행렬을 구하는 연산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긴 시퀀스 데이터의 특징을 매우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S4 레이어가 등장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긴 시퀀스 데이터를 이용한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6가지의 태스크에서 S4 모델이 소타의 성능을 내는 것을 보였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트랜스포머의 성능보다 월등히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목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S4 레이어를 적용한 SSST는 타임 시리즈 임퓨테이션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본 논문에서 분류한 결측치가 발생하는 시나리오 4가지에 대해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회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들은 결측치를 의미하는데, 랜덤 미싱의 경우는 랜덤한 위치에서 비교적 짧은 결측치가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블랙아웃 미싱은 특정한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결측치가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블랙아웃은 정전과 같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자주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랜덤 블록 미싱의 경우는 긴 길이의 결측치가 특정한 위치가 아닌 랜덤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상황이고, 시계열 예측 또한 데이터의 후반부에 결측치가 있는 스페셜 케이스 중 하나로 간주하게 됩니다. 우선 SSD 모델의 바이오 시그널 데이터인 ECG PTBXL 데이터셋에서 돌린 실험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측치 비율은 20%이고, 랜덤 블럭 미싱 시나리오와 블랙아웃 미싱 시나리오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아웃 미싱 시나리오에 대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자료를 살펴보자면, 현재 파란색 선이 실제 데이터를 의미하고, 회색 구간은 결축 구간을 의미하며, 주황색 선은 모델을 통해 복원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본 논문의 방법론이 시각적인 자료로 확인을 했을 때도 결축 구간을 가장 잘 유사하게 대체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오 시그널 외에 고차원의 데이터셋인 일렉트리시티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 또한 각 10%, 30%의 결측 비율을 가진 랜덤 미싱 상황에서 제한 방법론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50%인 시나리오에서도 비교 방법론들 중에서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SSSD는 구조화된 상태 공간 모델과 디퓨전 모델을 결합하여 시계열 데이터의 결측치를 대체하는 모델로 효율적인 장기 의존성을 포착하여 성능이 매우 우수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샘플링 속도가 느리고 입력 채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모델이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세미나에서는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디퓨전 모델을 시계열 데이터의 예측과 임퓨테이션에 적용한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디퓨전 모델을 시계열 태스크에 왜 적용하게 되었는지와 디퓨전 모델이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는지를 전달드리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다룬 모델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계열 데이터 태스크를 디퓨전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양하게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